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올라가는 경제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말 핫한 미용 의료기기 기업이죠. 슈링크로 아주 유명한 클래시스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장세가 정말 무섭던데 어떤 매력이 숨어 있는지 또 우리가 뭘 좀 눈여겨봐야 할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그 실적부터 좀 보면요. 와, 2020년 대비해서 2023년 매출이 2배 넘게 뛰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도 45에서 50% 수준이라니 이건 뭐 제조업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 숫자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익률이 정말 대단하죠.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물론 K-뷰티나 K-의료 미용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 증가가 있고요. 아, 네네. 특히 요즘은 칼을 대지 않는, 그러니까 소위 비침식 시술 있잖아요. 피부 표면 손상 없이 초음파나 고주파 쓰는 방식이요. 아, 네. 그런 시술이요. 이걸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클래시스 같은 기업이 아주 큰 수혜를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클래시스만의 비밀 소스 같은 사업 모델입니다. 비밀 소스요? 어떤 건데요? 그 슈링크 같은 장비를 병원에 팔고 나서 끝! 이게 아니고요. 아, 네. 시술할 때마다 필요한 소모품, 카트리지 같은 것들이 계속 팔려나가는 구조예요. 마치 그 프린터기랑 잉크 관계처럼요. 아하. 프린터랑 잉크. 네.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이 소모품 매출 비중이 무려 42%나 되거든요. 우와, 42%나요? 네, 이게 바로 그 높은 이익률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핵심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아, 장비 값에 더해서 소모품으로 계속 수익을 내는 거군요. 이야, 정말 영리한데요. 최근에는 또 이루다라는 다른 의료기기 회사를 인수하면서 사업 영역을 더 넓혔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잘하던 초음파, 그 하이프 기술 외에 고주파, RF, 마이크론 니들이나 레이저 장비까지 이제 갖추게 된 거죠. 그렇죠. 그 RF 마이크로니들은 미세한 바늘로 피부에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술이고요.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진 거죠. 그런데 이 인수 때문에 재무제표에 엄청 큰 변화가 생겼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히 무형자산이라는 항목이 원래 한 11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1,400억 원대로 확 뛰었어요. 아니, 무형자산이 뭐길래 이렇게 갑자기 커진 거죠? 네,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무형자산은 말 그대로 형태는 없지만 자산 가치가 있는 권리들인데요. 네, 권리들. 이루다 인수로 얻게 된 어떤 브랜드 가치, 기술력에 대한 대가, 이거 이제 영업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특허권 같은 것들이 이 무형자산으로 잡힌 겁니다. 영업권, 특허권. 네, 그래서 기술력이나 제품군 확대는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죠. 그렇긴 하겠네요. 하지만 동시에 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 무형자산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라서요. 아, 그런가요? 네, 만약에 인수한 이루다 실적이 기대만큼 안 나오면 이 자산 가치를 장부에서 떨어뜨리는 회계 처리, 즉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할 위험이 있어요. 손상차손요? 그럼 이익이 줄어드는 건가요? 그렇죠. 순이익이 줄어들 수 있죠. 또 이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매 분기마다 조금씩 나눠서 비용 처리, 즉 상각을 하는데요. 아, 상각비? 네, 이게 분기마다 한 1.7억 원 정도의 상각비가 꾸준히 비용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무형자산 증가가 마냥 그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네요. 비용도 같이 따라오니까요. 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도 다행히 부채 비율은 한 34% 정도로 안정적이라고 하니 재무 건전성 자체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현금 창출 능력도 뛰어나고 재무 구조는 상당히 탄탄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다와의 시너지 효과, 그리고 해외 판매망 강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가 좀 기대되는 부분이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걱정거리도 좀 있어요. 어떤 점이요? 그 최재 주주가 사모펀드잖아요. 베인캐피탈. 아, 네, 베인 캐피탈이죠. 근데 최근에 보유 지분 일부를 대량으로 매각하는 그 블록 딜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이런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움직임,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그게 현재 클래시스 주가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네. 최대 주주가 앞으로 지분을 더 팔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이게 소위 오버행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언제든 시장에 대규모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에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반대로 보면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전략적 투자자,
SI라고 하죠. 그런 투자자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계속 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아, 새로운 투자자 유입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경쟁 상황도 좀 궁금한데요. 뭐 루트로닉이나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쟁사들도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경쟁 심화는 항상 존재하는 위험 요인이고요. 특히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해외 사모펀드에 인수되는 등 업계 재편 움직임도 좀 있고요. 아, 제이시스도요? 네. 또 클래시스의 주력 기술인 하이프, 그러니까 고강도 집속 초음파 기술보다 더 새롭고 효과적인 기술이 만약 등장한다면 지금의 시장 지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기술 변화는 항상 리스크니까요. 그렇겠네요. 새로운 기술은 계속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현재 클래시스 주가는 이런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좀 혼재된 상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PER, 이게 약 40배 정도 되고요. 40배요? 와. 그리고 회사의 순자산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를 보는 PBR은 약 8.7배 수준인데요. 동종업계랑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편입니다. 확실히 높네요. 네. 그만큼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뜻이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 지분율이 73%나 되거든요. 와, 외국인이 73%나요? 네. 이런 선호도도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클래식스는 뛰어난 성장성, 그리고 아주 높은 수익성, 또 인수합병을 통해서 추가 성장 가능성까지 갖춘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이 높은 주가 수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 최대주주 지분 매각 관련된 불확실성, 그리고 치열한 경쟁 환경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네요. 정말 성장은 화려하나 가격은 비싼 종목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클래시스가 현재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계속해서 실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지 이게 핵심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이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클래시스의 이 높은 가치를 정당화하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는 확신을 갖게 할 결정적인 한방,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정적인 한방이라. 예를 들면 꾸준히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발표일까요? 아니면 그 이루다 인수 시너지가 구체적인 숫자로 딱 나타나는 것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클래시스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여러분들의 경제 상식을 한 단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